네, 이번 코너는 공시로 풀어보는 기업 정보입니다. 전자공시생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장우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전자공시를 통해서 개별 기업들의 정보를 좀 파악해봐야 되는데 네. 어떤 기업 먼저 들여다볼까요? 오늘은 A프로라는 기업을 먼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A프로. 합니다. 네네. A프로는 전자공시에 뭐가 떴던가요? 수주가 떴는데요. 네. 일단 수주가 뜨면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수주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작년 매출 대비해서 얼마나 큰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수주가 연속성 있게 계속 나오느냐, 그다음에 수주 잔고의 상황은 어떠냐, 이것들을 이제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A프로를 보면 어제 나온 공시는 그 매출액 전년 매출 한 25% 정도 되는 150억 정도의 수주였습니다. 꽤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2차 전지의 활성화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활성화 장비라고 하는 건 반도체도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전공정의 조립과 후공정의 이제 검사 테스트 이런 쪽이 있는데 네. 후공정에서 충방전을 이제 테스트하는 장비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5% 이상 되는 회사고요. 네. 시가총액은 현재 1,800억 정도 되는 소형주이긴 한데 네. 일단은 단일 공시로 155억 네. 정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규모 자체가 큰 건 아닌데요. 네. 여태까지 이제 수주를 보면 3분기 보고서에서 수주 잔고가 955억입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 3분기 보고서 발표 이후에 1,010억 정도의 수주를 하나 발표했고요. 네. 그다음에 12월 9일에 86억 정도의 수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3분기 말 수주 잔고와 그다음에 세 개의 수주를 합해 보면 한 2,200억 정도의 수주가 나오는 겁니다. 계약 상대방은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도 있었고요. 네. 그 고객사도 약간 다변화가 되고 그렇죠. 금액도 있고 네. 잔고도 계속 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2,200억을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022년 4분기 컨센서스가 한 4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제하고 보면 2023년에 매출이 1,700억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컨센서스가 1,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장비의 특성을 보면 수주가 나오고 나서 납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추가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매출이 계속해서 애업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영업 레버리지. 그렇죠. 영업 레버리지 내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제 마진은 조금 박할 것 같긴 한데 OP 마진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렇죠. 마진율이 조금 개선된다면은 또 실적에는 상당히 크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번에 그 4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3분기에 매출이 한 300억 정도를 달성하면서 영업이익률 5%로 흑자전을 했거든요. 네. 상반기에는 적자였다가. 근데 이제 4분기에는 아까 450억 정도라고 하면 3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50%가 뛰는 겁니다. 근데 4분기에 마진이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이냐. 그렇죠. 여기서 마진이 뭐 10%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속된 4분기 말로 실적이 게임 굉장히 끝. 중요한데 네. 일단 지금은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고 2차 전지 하는 회사고 수주 잔고를 봤을 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 오늘 아침에 또 테슬라가 일단은 포문을 또 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네. 분위기라고 하는 투자 심리도 2차 전지 쪽으로 또 기울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A프로를 먼저 전자공시를 통해서 들여다봤고 내용은 좋네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세상에 요즘 뜨거운 오스템 임플란트. 핫하죠. 네. 네. 지난주에 워낙 그 장내 매수 공시만 해가지고 오늘은 좀 다양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이 19만 원인가요? 네, 19만 원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공시를 보면서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지금 회사 보면 시가총액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되는데 네.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공개 매수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보면은 덴티스트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SPC거든요. 네. 우리가 MBK와 그다음에 유니스 캠피탈 코리아라고 하는 PEF 쪽에서 SPC를 설립해서 이제 특수 목적법인을. 그렇죠.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인수하려고 하는 건데요. 오. 보시면 목표 수량이 15.4%에서 71.8%까지 네.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서 71.8%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최대 주주가 보유한 물량과 자사주 물량, 그다음에 최근에 덴티스트 인베스트먼트가 최규혁 대표로부터 9%의 지분을 미리 사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물량을 제외하고 보면 71.8%는 나머지 물량을 다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최대.
무슨 생각일까? 그러니까 최대로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회사를 가져가겠다라고 그렇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너무 흔들어댔으니까 아예 자진 상폐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주주들은 매수 청구권이 네. 또 나올 수 있겠죠. 아니죠. 공개 매수이기 때문에 아. 매수 청구가 아니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공개 매수에 응하면 됩니다. 응하면 기존 주주들은. 네. 기존 주주들은 그렇죠. 네. 근데 보면은 상장 폐지 요건이 지분의 95% 이상이 잠기는 거거든요. 네. 그 최대 주주와 관계자들이 이제 95% 이상을 가져가면 되는데 음.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보면 KCGI라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에서 강성구 펀드라는 네, 강성구 펀드라고 하죠. 6.57%의 지분을 확보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거부하면 사실은 상장 폐지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여튼 지분 경쟁, 지배 구조 이슈. 그렇죠. 요즘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그 동향이 상당히 이채로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물론 은행주들이 좀 먼저 그랬고 네.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또 얘기가 있군요. 근데 주가는 뭐 이미 그 재료를 좀 많이 반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전략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주주한테는 지금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8만 6천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공개 매수가와 대비했을 때 한 2%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면 작아 보이긴 하는데 네. 예금으로 치면은 연환산으로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작을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마진, 무위험 안전 마진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2%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19만 원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의 수익은 확보한 상태에서 그 이상의 수익도 낼 수 있다는 전략으로 보면 그냥 크게 욕심이 없다면 네. 한번 사볼 만한. 안전 마진이 한 4,000원. 그렇죠. 네, 4,000원. 뭐 주당 4,000원이면 뭐 하여튼 그건 우리 투자자들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내용만 알려드리고.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어제 실적 공시했죠. 맞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세 가지 공시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가 실적이었고 또 하나는 23년 계획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은 좋았고 23년 계획은 밝았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트리플 호재. 그렇죠. 근데 사실 현대차 공시했는데 주가는 현대 로템이 뛰었어요. 아, 그렇죠. 어떻게 연결을 그렇게 또 잡던데 희한한 좀 일이 있었긴 했는데 하여튼 맞습니다. 현대차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일단은 그 경영 계획을 먼저 보면요. 판매량 목표가 432만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작년에 394만 대 대비해서 거의 한 10% 정도 판매 목표를 늘린 거거든요. 매출액도 이제 10.5%에서 11.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판매 목표보다 이제 매출액이 더 높은 건 SUV랑 제네시스 판매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이제 회사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그러니까 자동차가 판매가 되면 아무래도 매출액이 더 빠르게 늘 거라고 본다는 건데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현대차가 판매 목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현대차도 주가가 급등한 것 같고요. 기아도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현대차만큼 공격적인 목표를 아마 제시할 거라고 보면서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또 테슬라 효과도 있고. 그렇죠. 자, 마지막 기업으로 또 넘어가서 하나 더 볼까요?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네, 잠깐만. 그 자사주 소각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웨입 소각.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취득한 자사주 3,154억 원 규모를 소각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건 1%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장된 주식이 1%니까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 소각한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정책을 펼치면 상징성이 있다. 그렇죠. 또 이제 개별 작은 소형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들의 PBR이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 자사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소각을 결정하게 되면은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재무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네.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상징성이 있고. 자, 마지막 기업 하나 더 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아 ST였는데요. 동아 ST. 네네.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또 매입.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내부자가 장내 매수를 한 건 아니고 회사의 돈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볼 때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매입하느냐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동시다발적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아 ST는 유동시가총액의 0.85% 정도의 물량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시가총액은
최대 주주와 자사주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냐라고 잠겨 있는 거 빼고 그렇죠. 돌아다니는 물량에 그렇죠. 유통되는 주식에. 네.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아ST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좀 이제 회사가 저평가됐구나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아ST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는데 1월 16일에 네. 스텔라라라고 오. 그 바이오 시밀러 임상 상장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성공하려 그러면 기존 오리지널 신약과 동등성을 입증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등성 입증에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2024년 특허가 만료되면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바이오시밀러가 향후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작년의 실적, 2021년의 실적 이 굉장히 부진했다가 22년에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PBR량은 8배 정도입니다. 뭐. 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기대가 되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했고, 거기에 어제 보면 뉴스가 나온 게 미국의 나스닥의 신약 개발 회사를 하는 뉴스였어요. 네. 한 500억 정도를 들여서 뉴보로라고 하는 지분을 취득했거든요. 회사의 지분을 취득했거든요. 네. 근데 공시 나왔나요? 공시는 안 나왔고 뉴스만 어제 나왔습니다. 아, 뉴스만.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신약 개발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 PBR 0.8배는 아니지 않냐. 네. 주가가 하도 무거웠던 주식이긴 한데 동아 ST도 뭔가 자사주 취득 공시를 통해 갖고 들여다봤더니 후발적으로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 네, 그렇습니다. 자, 4개의 기업을 들어봤는데요. 에이프로, 오스템 임플란트, 현대차, 동아 ST. 이 중에 그래도 조금 집중적으로 눈여겨본다면은? 오늘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에이프로와 현대차가 되겠죠. 네. 테슬라 효과.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붐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현대차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어제 3.4조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환율 효과가 1.7조 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좋긴 했는데 네.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판매량 목표치가 지금 10%를 잡긴 했는데 네. 시장에서 과연 이걸 믿어줄 거냐에 대한 게 약간 의구심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2차 전지가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이프로네. 네. 네. 우회적으로 얘기해 주셨. 이게 습성이 아직 남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호진 팀장이 NH하고 KB 증권 했습니다. 네. 스몰캡 일을 하시고 애널리스트를 하셨다 보니까 말씀이 좀 약간 소극적이죠. 네. 제가 풀어드려야지 뭐.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공시를 통해 갖고 기업의 내면을,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고요. 항상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